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MC를 맡은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리버 성형외과 원장 박성훈입니다. 오늘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가슴 성형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아름다움에 치중하기 때문에 상하의 비율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위쪽이 밸런스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많이 하시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이 염증이나 수술 후에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수술에는 염증이 따르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항생제나 이런 것을 잘 투여하시면 약물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자, 우리 닥터들이 환자의 컨디션, 육체적인 그런 조건, 들어가는 보형물과 최소 적당한 공간의 방리와 최소 출혈, 울퉁불퉁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염증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작용으로는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절개나 박리를 하잖아요. 통증은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서 보면 가슴 부분의 육체적인 구조를 보면 갈비뼈 바깥쪽으로 해서 대흉근이라는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피부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삽입하는 부위가 대흉근 근육 밑으로 갈비뼈 사이에 넣는 것이냐 아니면 대흉근 바깥쪽에 넣는 것이냐, 그 두 개에 따라서 이 갈비뼈에서 대흉근을 박리를 했을 때는 통증이 좀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빠르게 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은 그거는 약간의 또 세부적인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술 후에 일상생활 회복이나 샤워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봐서는 수술을 하시고 당일은 당연히 운전을 하시면 안 되지만 운전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다. 그 정도로 통증은 그날부터 바로 심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3일 정도 통증이 좀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 5일 정도 되면 일상생활 편안하게 그냥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고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럼 절개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보통 방법이랑 흉터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 백을 어느 쪽으로 넣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겨드랑이 방향, 겨드랑이에 이렇게 우리가 팔을 들어보면 두세 개의 이렇게 긴 주름이 5cm, 10cm 그런 주름이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대흉근 아래로 가느냐 바깥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유륜, 유두의 바깥쪽에 우리 500원짜리, 10원짜리 사람마다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 유륜의 반쪽, 아래쪽 반쪽을 절개해서 백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인프라 만마리 라인이라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 가슴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접히진 않지만 하여튼 동그란 우리 콧방 같은 마지막 지름의 끝부분, 이 부분을 바깥쪽에서 주로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접히게 해서 표시가 안 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겨드랑이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 언제 하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름이 좋을까요? 겨울이 좋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겨드랑이 쪽은 우리가 이제 땀샘이 좀 많이 발달해 있어서 땀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가슴 큰 수술을 하고 막 밖에서 운동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계절에는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굳이 택한다면 가을, 겨울이 낫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여성분들 생리 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생리가 일어나는 그때 2주 전부터 우리 자궁의 벽에 혈관들이 막 생겨서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퇴화기가 되기 때문에 생리 끝나고 날짜를 1, 2주 안에 잡는 것들이 가장 출혈 소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슴 수술 한 번 하면은 이 보형물은 한 10년마다 교체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게 실리콘 백입니다. 실리콘으로 된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간단하게 알면은 코 실리콘, 가슴 실리콘. 실리콘은 우리 몸하고 인체하고 가장 부작용이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도 용이하고, 부작용이 만약에 생겼을 때, 그런데 10년이나 이렇게 지나면은 유착되거나 어떤 염증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로 되어 있지만 굳이 바깥쪽으로 그것이 돌출되지 않으면 평생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즘은 백이 물이 빠져서 이렇게 쭈그러들거나 접쳐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지 않으면 평생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성형 후에 혹시 모유수술 가능한가요? 그럼요. 99%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백을 넣는 부위, 그 바깥쪽 부위에 볼록한 가슴 부위가 정상적인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셔서 언제든지 뭐 첫째든 둘째든 가슴 수유는 정상적으로 가능이 하다. 가슴 성형 수술 후에 만져보면 혹시 티가 많이 나나요? 그거는 일단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이런 가슴이 없는 분도 계시고, 가슴 살이 많을수록, 본래 갖고 있는 이 피부 조직의 양이 많을수록 티는 좀 덜 나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A급 정도 되어도 아주 자연스러운 말랑말랑한 상태를 거의 80-90% 이상 유지하게 수술을 합니다. 네. 젊은 분도 이제 가슴 성형에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50대 넘어서도 이제 가슴 수술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40대나 50대나 일단은 아기를 낳고 수유를 하시고 나면 위쪽이 푹 꺼지고 이렇게 많이 처지게 되죠. 처짐이 너무 심하시면 백을 넣어서 리프팅이 되면 가슴 확대를 하는 거고, 너무 많이 처져서 밑으로 이렇게 되면 가슴 축소, 쉽게 말하면 적당량의 피부와 적당량의 안에 지방과 이런 유선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모아서 예쁘게 가슴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쪽이 이렇게 꺼져서 있는 이런 데는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말랑말랑한 그런 수술 후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 되셨을 거예요. 우리 골드리버에서는 가슴 수술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오버되게 이렇게 방리하지 않고 출혈도 최소화하게 해서 가슴 구축의 발생률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가슴 구축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뭐 이렇게 뭐 내시경으로 하더라도 뭐 크게 방리를 한다든지, 그럼 위치가 막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고, 출혈이 많이 생겨서 피통을 찬다? 저희 병은 피통 차지 않고요, 보정옷 입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술과 최소의 출혈로 구축이 오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구축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수술 끝나고 이 촉감 자체가 자연상과 거의 유사하다. 원래는 이렇게 바람이 빠진 듯이 없는 가슴이 이렇게 풍만이 돼서 잘 몰라요. 내 건 줄 알아요. 고객분들의 반응은 다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더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